대부분 학자들은 중년기를 40세에서 시작해서 60세까지로 봅니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 있어서 생애 주기는 가족 주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요. 중년기에 접어들면 자녀들이 학업, 취업, 결혼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주부들이 자유와 여유로움을 갖게 되면서 빈둥지중 혹은 환경에 노출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자녀가 독립하고 부모에게 흔히 찾아오는 빈둥지증후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야기의 순서는 빈둥지증후군의 정의, 증상, 원인, 자가진단, 극복 방법, 참고문헌 순으로 갈게요. 먼저 빈둥지증후군이 뭘까요? 빈둥지증후군이란 자녀가 독립하거나 결혼 등으로 집을 떠난 후 부모가 느끼는 공허감과 상실감을 의미해요. 이는 부모 양쪽 모두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자녀 양육에 더 많은 힘을 쏟았던 중년 여성에게 빈번하게 발생해요. 남편은 회사 일에 몰두하고 자식들은 다 자라서 결혼하거나 직장을 찾아 떠난 후 집에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어미새의 빈 둥지처럼 자신 또는 내 가족들의 안락한 보금자리로 믿어왔던 가정에서 자녀들이 성장해 독립을 해나가며 자신은 빈 껍데기 신세가 되었다는 심리적 불안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상실감이 커지는 증상을 빈둥지증후군이라고 불러요.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가 독립해 나가면 빈둥지증후군을 잘 극복해요. 반면 자신의 역할을 주로 아이의 엄마 또는 아빠로 규정하는 경우 아이가 떠나면 우울감이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 20%의 부모가 막내가 집을 떠났을 때 매우 슬프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어요. 두 번째, 빈둥지증후군의 증상입니다. 심한 경우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자녀들의 성장함에 따라 부모 역할이 축소되고 노인이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한없이 위축감을 느끼고 무인도와 같이 느껴지는 텅 빈 집에 홀로 고립된 기분이 들어요. 무기력, 상실감이 느껴지며 새벽밥 할 일도 없는데 일찍 깨기도 해요. 주로 아침에 우울감이 심하게 느껴져요. 밥맛이 없고 체중 감소를 하며 일부의 경우 심리적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고 허전함과 우울한 기분을 잊기 위해 음주, 도박, 쇼핑 중독에 빠지기도 해요. 세 번째, 빈둥지증후군의 원인입니다. 빈둥지증후군에 취약한 사람은 자녀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부모,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부부,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육아에만 전념한 사람, 자녀가 한 명일 경우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자녀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 교육열이 높아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모든 것을 자녀에게 쏟아붓는 우리나라 부모들에게서 자녀의 의존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다음은 자가진단입니다. 보이는 화면 속 10가지 사항 중 0에서 1개는 문제 없음, 2개에서 4개는 약간의 우울증 증상이 보이고 5개 이상은 심리상담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최근 슬프거나 짜증나는 일이 잦아졌다. 둘, 전에는 즐거웠던 일들도 흥미를 잃었다. 셋, 체중이 늘거나 식욕이 급격히 늘었다. 넷, 이유 없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5, 불면증에 시달린다. 6, 집중이 잘 안 되고 무언가 결정이 힘들다. 7, 항상 피곤하고 에너지가 없다. 8, 늘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하다. 9, 자신감이 없다. 10, 자살이나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빈둥지증후군 극복 방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하나,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그중 부부관계 재정립인데요. 빈둥지증후군을 극복하는 데는 배우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결혼할 때부터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가정의 중심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해요. 자녀는 자녀, 부부는 부부.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부부는 단둘이 살 대로 돌아가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부부인 만큼 앞으로 둘이서 어떤 인생을 보낼지, 무엇을 하며 살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떤 걸 목표로 살아갈지 틈틈이 고민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지향점을 찾아야 해요.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활동, 봉사활동, 여행, 산책, 운동이나 레저 등이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자녀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중요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안부 전화를 자주 드리면서 부모의 육체적 및 심리적 건강에 관심 가지는 것이 좋아요. 2. 새로운 취미생활 만들기. 집안 살림과 자녀를 키우느라 미뤘거나 포기했던 일을 떠올리며 노트에 하고 싶었던 일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씩 도전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빈둥지증후군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답니다. 셋. 건강관리 시작하기. 규칙적인 생활과 식습관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만들어줘요.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난 만큼 나의 몸에 집중해보는 것이죠. 신체적 건강이 나빠지면 우울감이 더 커지므로 아침, 저녁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하루 30분 이상 햇빛 쬐는 것이 도움됩니다. 넷. 공간 재구성하기. 자녀 방을 그냥 두고 있는 것보다는 개인 취미 공간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집안 전체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것이 좋아요. 5. 관계의 폭 넓히기. 취미 생활을 통해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을 가진다면 삶의 활기를 되찾을 수도 있어요. 밖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SNS를 활용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있어요. 6. 반려동물 입양. 최근 반려동물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어요. 반려동물과의 교감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여 우울증 완화에 기여한다고 해요. 그리고 좋은 감시견은 집에 혼자 있을 때 심리적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에 이루어요. 예를 들어 개를 산책시키는 것은 보호자에게 운동할 기회가 되며 규칙적인 활동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 반려동물과의 교감은 인간의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즉 기분이 좋게 하는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이죠. 이렇게 오늘 빈둥지증후군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자녀의 독립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성인된 자녀와 부모가 서로 이해하며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좀 더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위한 하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실로 인한 우울과 무기력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참고문헌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